네, 선재규 선임 기자님과 함께하는 워싱턴 이 시간입니다. 인사 나누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예. 주말 잘 보내셨죠? 예. 네. 기자님 저기 어저께가 이제 그 말도 많던 중국 당대회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예, 당대회 얘기 좀 쭉 해주시죠. 대관식 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전에 그 한참 무슨 선거 있고 뭐 있으면은 북한이 어떻다 해서 북풍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맞아요. 그 북풍. 북풍 예. 얘기들이 예.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한테는 그게 잘 안 먹힌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중국 당대회를 딱 보니까 그 기억이 납니다. 이제 예. 그런데 그래서 뭐 시진핑은 좀 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요. 20차 당대회에서 이제 이른바 그 업무 보고라는 걸 이제 해서 이제 그게 네.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연임을 이제 뭐 그건 뭐 네.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5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밝혔는데요. 외신들이 이렇게 주목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이제 막 네. 숫자를 세거든요. 그런데 올해 그 업무 보고에서는 안전, 안보 이런 거를 73번이나 언급을 했다. 그럼 로이터는 또 이거를 지난 5년 전에 19차 당대회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때는 55번이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시네요. 시진핑 얘기는 이번 당대회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. 네. 국가안보가 뭐 민족 부흥의 근간이고 사회 안정이 뭐 국력의 전제 조건이다 하면서 몇 가지 군 현대화 이제 무력 그 군 현대화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. 뭐 대만이라고 박진 않았는데 반드시 하겠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. 이거를 그 외신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뽑아냈습니다. 그 다음에 통일할 땐 대만밖에 없는 거니까 대만 그렇죠. 얘기하는 거네요. 예. 그리고 이제 홍콩하고 마카오에 대해서는 애국자가 다스리는 원칙 아래 장기적인 일국양제를 유지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건 뭐 아시죠? 그 자본주의 기반에다가 이제 중국식의 그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또 외신들은 뭐 모던 소셜리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글쎄 그게 모던이라는 게 꼭 이렇게 발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5년 전 그 19차 당대회 때는 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. 예. 로이터가 계속 숫자를 셌습니다. 네. 70번을 썼는데 이번에는 16번밖에 안 된다. 확 이제 줄었네요. 예,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최근에 이런 그 뭐 대내적으로 압박이 심하죠. 미중 갈등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.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중국 내부도 좀 이렇게 술렁 네. 이런 그런 걸 해서 시진핑이 자기 그 정통성의 근간을 성장 쪽에서 안보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 것 같다. 뭐 이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죠. 네. 이번에 뭐 슬로건이 그동안은 발전 위주였는데 예. 발전과 균형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. 예상대로. 원래 예상대로 된 거네요. 그렇게 된 것입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업적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예상대로 생강 위구르 그 인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도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약점.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 얘기를 안 한 게 조금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. 뭐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? 조금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그 북풍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 이해가 됩니다. 네네. 그러게요. 조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겠다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평가가 나올 것 같죠. 또 외교적인 부분도 있을 수 뭐 있고. 전문가들 네. 평가도 그렇고 외신들도 이렇게 어떻게 분석했는지 네. 봤는데요. 네. 일단 그동안에 했던 거를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거를 이제 네. 그렇게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요. 네. 일단 중국 안으로는 이른바 홍색,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향이 더 짙어지고 바깥으로는 그 늑대 뭐 전랑 외교라 그러죠. 늑대처럼 막 그냥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. 그 기조가 유지될 걸 강력히 시사를 네. 했다는 평가고요. 그래서 무슨 뭐 사회주의 가치관, 애국주의, 집단주의, 그다음에 중국 전통 어떤 문화 이런 것도 강조를 한다.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들 것 같다는 겁니다. 트럼프 때도 미국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서 더 미중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식의 그런 게 나왔고요. 그렇네요. 네. 대외 정책은 이른바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서 뭐 미국하고 뭐 더 갈등이 돼도 뭐 불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 유지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. 예, 미국도 세게 나오고 중국도 세게 나오고 이게 참. 지금 힘드네요. 그리고 뭐 예.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는데요. 패권주의, 뭐 강권 정치, 냉전 사고, 뭐 내정 간섭 이런 데 결연히 반대한다. 이런 거 이제 그동안에도 미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돼 있고
코로나는 지금 외신들 분석은 사실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은데 네. 계속 이른바 제로 코로나 기조를 한동안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 하는 식의 관측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박수가 뭐 이런 세 차례가 뭐 박수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대만 얘기 나왔을 때 박수가 제일 컸다. 이제 로이터가 지적을 했고요. 네. 네, 근데 뭐 박수야 뭐. 그리고 이제 그 뉴욕 타임스 지적인데요.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래도 몇 차례 중국이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그 업무 보고에서는 전혀 평화 협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네. 네.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만약에 핵 위협이 더 심화할 경우에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다는 식의 그런 약간 좀 우려 섞인 지적들이 나왔습니다. 아, 그렇네요. 네.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이 서방 쪽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뭐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기대했던 거에 많이 못 미치는 걸로 예. 그렇게 보입니다. 뭐 전체적인 기조가 그 엊그저께 그 설명해 주신 미국의 그 안보 정책인가 그거 낸 거 네. 있잖아요. 네. 그거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. 예, 서로 굉장히 강하네요. 그러면 뭐 어쨌든 좋은 뉴스를 좀 기대했는데 조금 약간 안보 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요. 강대강으로. 예, 네. 강대강으로. 일단 뭐 22일까지 이제 하기니까요. 네, 그래 네.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또 폐막 성명 같은 게 나올 테니까 예. 그때도 한번 한 번쯤은 지켜보기로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글쎄 거라고 말이에요. 그랬나. 예. 그동안에도 뭐 몇 차례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. 한번 또 두고 질문도 보죠. 하고 하니까. 네네. 그리고 또 하나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달러가 너무 강해서 네. 사실은 이제 뭐 IMF나 각 나라 정부에서 예전처럼 좀 달러 너무 강세가 심하니까 좀 협조해서 낮춰보자 그런 노력이 있을 걸로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뉴스가 있는 것 김 같습니다. 대표님도 달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달러. 아,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달러로 고쳤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달러입니까? 달러라고. 저번에도 저 하나 뭐나 틀렸는데 달러. 보스도 버스라고 한다. 예, 죄송합니다. 달러. 국제통화기금 지금 이제 그 네. 수석 부총재가 그동안에도 이제 뭐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계속 네. 뭐 이렇게 뭐 묵인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 초강 달러인데 이거를 진정시킬 제2의 프라자 협정 네. 같은 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. 자기는 그렇게 없을 거로 본다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.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블룸버그하고 회견을 했는데 각국이 통화 가치 방어를 앞으로도 하는 게 굉장히 험난할 거다. 그렇게 봤습니다. 그러면서 1985년에는 그래도 주요국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조만간 그런 게 재현될 걸로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뭐 블룸버그 집계를 보니까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지난 9월에만 그 통화 방어에 한 500억 달러 정도를 쓴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네요. 네, 예. 이 소식은 저번에 있었어요. 네. 저번에 네. 어디 통계에 일본이 그러니까 200, 200억 불, 200억 달러. 우리가 우리도 뭐 170억 170억 달러 불 정도. 정도. 예, 그러네. 예,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요. 어제 미국 오리건주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네. 들어가가지고 기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니 그럼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달러 공세 걱정하지 않는다.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. strong as hell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근데 뭐 우리 경제가 강하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걱정하는 거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다. 이 걱정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줘야지. 예. 걱정을 할 거면 뭐라 그랬냐면 다른 나라들의 성장과 견실한 정책 부족이다. 참 이게 병을 주면 약도 준다고 하는데 병만 주고 약은 안 줍니다. 참.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코멘트는 그 중간 선거가 진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. 너무 미국만 좋게 얘기하니까. 그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여론조사한 게 조금 전에 나와서 이제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네. 보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원을 수성할 거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공화당이 더 많은 걸로 지금 유고부 조사에서 나온 걸로 돼 있어요. 네. 한 뭐 20석인가 30석인가 예. 많게 물론 전망치인데 예.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죠. 예. 그러면 또 뭐 이제 조금 그동안에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뭐 좀 수성하지 않느냐는 건데 또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. 근데 그게 민주당 어느 쪽이 돼야 중국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완화적으로 되는 겁니까? 별로 아닐 것 같은데요. 어느 쪽으로 돼도. 예, 전 그렇게 예, 보입니다. 예. 공화당이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어떤 뭐 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문제는
뭐 지금 뭐 미국 그 의회 그 입법 추이를 보시면은 뭐 네.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도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는 그래도 공화당이 되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다. 글쎄, 뭐 예, 공화당 쪽 예. 얘기는 뭐 아무래도 뭐 트럼프도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내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안 됐다 뭐 하니까. 예. 그럼 우리는 누가 잘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렵네요. 예.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네. 생각이 있겠지만 네.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약간 좀 예, 네. 자기 나라 국민들 내가 생각한다 이런 그러게요. 뜻으로 뭐 좋게 네.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러시아 유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도 네. 있던데요, 기자님. 그 지금 저는 유가 상한제 그리고 무슨 뭐 이제 가스 가격 상한제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요. 네. 지금 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이 사람들 유럽 중앙은행 이제 이사죠. 각 네. 나라 중앙은행 네. 장들이 네. 이사니까 블룸버그 보도인데요. 그 미국이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유가 상한제 뭐 이제 사실상 다 합의가 됐고 네.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제 네. 이제 밀고 당기는 모양인데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그 IMF하고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했는데 기자들한테 유가 상한 가격 상한제가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. 중앙은행 총재들이 절대로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. 하면서 가격 상한제가 뭐 잠정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미래의 인플레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다 이겁니다. 그래 잊지 말자. 그러면서 유가 상한제라는 게 일종의 인플레 마사지에 불과하다. 아주 트럼프를 향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네. 인플레 마사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? 글쎄 뭐 마사지 한다 뭐 뭐 단기적인 단기적인 처방이다. 처방. 예, 뭐 이게 그런 뜻인가요? 뭐 네. 근본적인 건 안 하고 네. 이제 마사지 해가지고 아니다. 이제 통증만 살짝 가라앉혀주고 그렇군요. 그렇네요. 또 유럽 얘기 중에 그 나토가 이제 그 뭐 군사적인 행동을 조금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? 지금 뭐 서로 뭐 이제 조금 물론 뭐 지금도 전투가 계속되고 뭐 하는데 예. 조금 약간의 그동안에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좀 소강 상태 같은 네.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보니까 나토도 그렇고 그 러시아도 그렇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좀 전을 전비하면서 네. 서로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. 국제서양제약기구가 이번 주에 대대적인 그 핵 억지 훈련을 예고를 했습니다. 물론 이게 이제 뭐 연례 행사, 네. 연례적으로 이제 매년 실시를 하는데요. 이른바 스테드 패스트 눈 뭐 이런 훈련인데 이게 핵 억지 훈련 오늘부터 시작을 한답니다. 그래가지고 30일까지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항공기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하는데 한 14개국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B-52 미국의 그 장거리 전략 폭격기 이게 이제 그 핵무기 싣고 가가지고 떨어뜨려 이른바 하늘을 나르는 요새 네, 둠스데이 무슨 B-52 예, 예, B-50 예. B-50이 나오면 이게 좀 섬찟하죠. 우리도 얼마 전에 이게 왔다 갔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요거 앞서서 이거는 이제 계속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이거를 연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네. 반면에 또 나토 대변인은 훈련이 늘 하는 거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의 상황과는 무관하다니까 약간의 무슨 강원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러시아는 그 지난주에 그 러시아가 자기들이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그 ICBM이 야르스라는 거거든요. 네네. 아, 예. 이게 지금 이거는 핵탄두가 여러 개가 있는데 4개 정도가 딱 날아가서 하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각기 공격을 목표를 간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 얘기는 미국도 절대로 이거 못 막는다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동원해가지고선 훈련을 지난주에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년 10월 말에 그 또 이렇게 핵전쟁 훈련 같은 걸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가 이걸 이제 지난 2월에 이례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번 10월에 이게 정례적으로 다시 할지도 모르겠다. 일단 좌우지간 뭐 나토하고 러시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핵 관련 기싸움을 좀 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네. 아주 뭐 이쪽은 뭐 난리네요. 난리. 그러네요. 뭐 그런 의미에서 다음 뉴스도 좀 눈에 네. 띄는데 네.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력이 없다 이제 소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? 지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날 트위터에도 미국하고 동맹이 핵심 무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. 그런데 미국의 폭스뉴스 이게 이제 좀 우파 성향인데 여기가 지난 토요일에 여러 명의 소식통이 그러더라 하면서 펜타곤이 미국 네. 국방부가
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소진됐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의회 소식통들도 이런 그 확전되면 곤란하니까 네. 조금 좀 이걸 좀 통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또 의견을 개진을 한다는 네, 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뭐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주춤하는 것 같다. 이게 이제 진짜 방산물자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러시아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그러게요.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. 그게 뭐 네. 근데 미국이 방산이 떨어졌다? 요거는 조금. 아니, 그러니까 방산은 이제 재고, 그동안의 재고를 이제 다 처분을 했는데, 네.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. 예. 이걸 이제 새로 생산을 하려면은 네. 그냥 뭐 일주일 뭐 주는 걸로 생산 못 한다는 게 이제 미국 방산업계 얘기를 네. 하려면은 우리는 시간을 길게, 달라고 그렇죠. 그랬죠. 뭐 네. 길게 봐야 되는데, 네. 전쟁 길게 할 거야, 안 할 거야,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니까 글쎄,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만들어 놓는데 또 뭐 그럴 수 그렇죠. 있겠네요. 만들어 놨는데 전쟁 끝나면은 예. 이거 어떡합니까? 예. 그러니까 참. 그러네요. 지금 그 러시아도 지금 그렇게 뭐 그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. 영국 그 국방부가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업데이트를 공개를 하는데 네. 러시아 국방 산업이 미사일 같은 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쏘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생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식의 또 그런 정보를 또 슬그머니 뿌렸습니다. 예, 러시아가 더 모자란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예, 그러면서 그저께. 그 크림대교 폭발하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냥 뭐 그 크루스 미사일 엄청나게 많이 쐈지 네. 않습니까? 네. 한 80발 정도 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축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재고 보충 능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. 푸틴도 지난 14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 이번에 그 빗나간 목표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은 추후에 이루어진다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대규모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한 게 또 이런 거하고도 연계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분석도 합니다.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네요. 이 사람들이 쏘고 싶으나 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양쪽 다. 이게 영국 쪽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예. 지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무기가 빨리 소진돼 가지고 이란한테 네. 지대지 미사일 단거리 네. 이제 도달거리가 한 300에서 700km 되는 거를 네. 그 좀 공급하라 그래서 이란하고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. 또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. 예,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뭐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토요일 날 그 포르투갈 외무장관하고 통화하면서 무기 공급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기 때문에 이란은 어느 편에도 무기를 주지 않는 게 우리 방침이다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팔고 싶겠죠 또. 어쨌든 이 무기 쪽이 좀 소진이 돼가지고라도 어쨌든 전쟁이 좀 줄어들면은 그러게요. 글쎄 예, 말이에요. 빨리 끝나면. 네. 좋겠습니다. 저기 그 스타링크 그거는 요즘 어떻게 돼갑니까? 그 모스크가 그 보내준 거 우크라이나 제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예, 전쟁도 굉장히 그 예, 뭐 예. 게임 체인저 예, 역할도 예. 했다는 얘기를 예.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그 지난 이제 금요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가지고요. 그동안에 우리가 스페이스 X죠 이 회사가 네. 지금까지 많은 거를 무상 제공을 했는데 우리도 회사인데 우리도 여력이 없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무상 지원을 못 하겠다. 이랬는데 네. 그때 이제 그 외신들이 뭐라 했냐면은 미국 국방부에 대해서 한 4억 달러 정도 비용을 좀 변제해 달라.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줘야지 우리가 뭐 밑빠진 독에 뭐 계속 물 볼 수 없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달래는 건 아니고 미국 국무부한테 달래는 거네요. 국방부한테 니들이 이제 이걸 변제해라. 그렇죠. 전쟁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줬으니까. 예.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얘기가 또 트위터에다가 지난 토요일입니다. 예. 계속 무료 서비스하겠다 하면서 선행을 계속하겠다.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었거든요. 글쎄 이게 뭐 진짜로 선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무슨 너 그래? 지금 뭐 혼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직도 약간 스페이스 X가 제공하는 그 지금 이 스타링크가 그쪽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장악하고 있는 모양이네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백악관은 또 그 스페이스X하고 계속 소통을 한다. 이제 이게 토요일 날 그 예. 변심한 트윗 나오기 전에요. 네. 그러면서 다른 통신 위성 업체도 대안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살짝 공갈을 친 모양인데요. 글쎄요. 그런데 기억하시죠? 그 머스크가 그 평화 중재안 낸 게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뭐 네. 그게 그거죠. 맞아요. 그 합병한 데 대해서 네네. 국제기구가 보는 그 선거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러시아는 그거 좋다 그랬는데 젤렌스키가
화가 잔뜩 났었거든요. 저 사람은 러시아 편 든다. 또 이런 것도 또 뭔가 작용을 한 거 아닌가 뭐 복잡합니다. 네. 저는 요즘에 그 모스크가 그냥 갑자기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변수가 돼가지고선 말이죠. 아, 이 사람 예. 뭐 훌륭하신 분이시고 똑똑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이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워낙 말이 예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얼마 전에 정세. 무슨 뭐 향수 팔아가지고 뭐 향수도 팔았다면서요. 뭐 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요. 세상이 복잡하니까 참. 가뜩이나 어지러운데. 예. 어떻게 보면 이런 뭐랄까 좀 괴짜적인 네. 성향으로 예. 네,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뤘지만 참 이 과정을 보면 네. 여러 가지 영향을 네. 조금 네, 긍정 부정적으로 좀 미친다. 저는 세상이 네. 뒤숭숭하고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국내적인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깥의 걸 가지고 덮고 막 이런 식의 네. 그런 어허. 국면이라서 참 걱정스럽습니다. 지금 참 무슨 뭐 대화, 협상 뭐 이런 그런 그런 얘기 얘기가 지금 뭐 별로 없어요. 좀 참 예. 얼마 전에 또 참 그런 엊그저께 얘기가 좀 많은데 얘기해 주시긴 예.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별로 그렇게 큰 맞아요.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네. 이 전쟁이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이게 큰 두 개의 어려움인데 지금 중국 미국 갈등은 미국도 전략 보고서에서 강하게 나오고 네. 당대회에서 중국도 강하게 나오고 그러게요. 또 러시아 문제도 특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지금 좀 연말로 가는데 뭐 특별한 저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당대회인데 이제 시작이 돼 뚜껑이 열렸죠. 예.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중간 선거인데 네. 이제 참 아이고 근데 중국 당대회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, 그 하면서 네, 조금 더 조금 지켜보고, 좋은 얘기가 예. 좀 나올 수도 있지 저도 않나 이게 그런 뭐 생각이 사실 그게 참 얘기들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예.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한간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번 주에 10월 계속 11일 보겠습니다. 네, 기자님께서 좀 바쁘실 것 같아요. 네. 전해주실 아닙니다. 소식이 많으실 것 같고요. 자,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